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을 맡게 된 대입지원관 손선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아마 이제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고3들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6 학년도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조금 바뀌는지 안내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 3번 주제로는 작년에 우리 선배들이 전북 특별자치도 수험생들이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러니까 교과나 종합 위주로 해서 등급별로 지원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걸 보신다면 학생들이 내 현실상 어떻게 했구나라는 걸 먼저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입학사정관을 대략 한 15년 조금 넘게 했고요. 저는 동국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하고 경북대학교 수석입학사정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의학이나 치의학 관련해서 평가 방향이라든지 평가를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상담하시면 또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 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대학이 서울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 대학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것도 한번 보고 많은 대학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치만으로는 학생들을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대학들이 모두 다 공통적인 의견이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제 판단을 하면서 저희는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치로 드러나는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등급 내에서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대학은 그 부분을 많이 판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 요소라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일단 실행한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 많은 대학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사례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입니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학업 성취도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 탐구력. 이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성취도라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관계되는 건 내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등급과 관련해서 하지만 그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그 발전한 정도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주요 과목들을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술, 기술, 과정, 정보 과목 등에서도 어떤 성취도를 거두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1.0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1.0이더라도 우리 학생부의 어떤 내용들에서 조금 주요 과목 1.0이지만 비주요 과목에서는 2, 3등급이 4등급이 나오거나 5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주 성실상에서 낮게 평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고 1등급이라고 해서 2등급보다 무조건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태도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요즘 대학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수치로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보게 되는데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에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인데요. 이 부분은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요즘 수업보다는 학원 생활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공교육에 많이 참여한 학생들 위주로 해서 대학을 선발하겠다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업에 참여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시냐면 학교에서는 A라는 걸 가르쳐주면 학생들은 자기가 좀 더 학습하기 위해서 A-를 공부하고 A-를 공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A2-를 공부하고 이런 걸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1등급이라도 얼마나 자기가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얘기긴 한데 탐구력으로 해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보면 모두 100% 이해되는 건 아닐 겁니다. 문제점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학생들이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보이는가가 탐구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뒤에서 한번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은 내신만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라 내신이 중심이긴 하지만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학교에서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학업 역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무조건 이 진로를 잡아서 3년 동안 나는 예를 들면 간호학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 간호에 대한 관심을 쭉 보여왔다. 이게 저희가 보는 진로 역량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간호학과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초 역량들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저희가 보는 진로 역량이라고 봐주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계속 가지고 그냥 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꿈이 3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해서 그게 좋게 보는 게 진로 역량이 아니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또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중간에 있는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있는 학업 성취도, 내신하고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는 부분은 내가 그 전공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에 대한 성취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학과가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필요하다, 아니면 수학이나 물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과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성취도를 본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은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를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전공과 좀 더 맞는 그 관련에 대한 과목들 위주로 좀 더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물리학, 물화생지를 다 들으면 실제로 내신 따기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화만 듣고 예를 들면 화생만 듣고 2등급 받은 학생하고 물화생지를 들었는데 2.5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다. 근데 우리 대학은 물화생 과학을 좀 많이 하는 학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저는 2.5등급인 학생이 더 높게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화생지를 다 듣고 2.5등급이라는 것은 좀 쉬운 화생만 듣고 2등급 받은 학생보다는 과학적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과마다 또 어떤 특성을 좀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인데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요즘 대학들이 우리가 이런 과목들을 원한다라는 핵심 과목, 권장 과목들을 많이 오픈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좀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듣지 않으면 그 학과의 합격이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물리나 수학이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물리 수학을 듣지 않고 공대를 지원한다는 건 실제로는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합격이 많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인데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이 부분은 그 학과에 대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서 그 학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더 독서를 한다거나 어떤 발표를 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많이 체험해서 내가 그 역량을 쌓아가는 부분들이 진로 탐색 활동 및 경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동체 역량인데요.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이름에서도 딱 드러나듯이 공동체 역량, 그 우리가 속한 학급이나 학교에서 얼마나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할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 아니면 협업을 잘 해왔느냐, 내가 다른 학생과 다르게 봉사를 어떻게 해왔느냐. 다른 학생들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힘들지만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학생들을 도와줬다. 이런 면들이 저희가 보는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대학들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협업과 소통 능력으로 해서 학생들 사이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느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 간의 협업이 상당히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율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잘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학들이 주로 보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리더십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요즘 다 스마트폰만 하고 다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들은 우리 대학 와서 함께 이끌어가는 학생들, 또 같이 할 학생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요즘 봉사활동 시간이 보면
실적만 나오고 학교에서 한 것만 또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봉사활동은 대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봉사활동 학교에서 주어지는 아마 뭐 대청소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플러스해서 내가 정말 학급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뭐 급식 당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1시간, 2시간씩 아니라 5시간, 10시간씩 채워지는 이런 봉사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신다면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를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율활동 학생들 다 아시죠? 예, 학생부에 보면 자율활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 외교학과 지원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학생부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학업 역량, 내가 학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깊이 있는 탁구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진로 역량, 내 진로 정치 외교와 관련된 기본 소양을 쌓기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공동체 역량, 내가 어떻게 우리가 협업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내가 끌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봤느냐를 봤을 때 이 500자 정도에 적힌 내용을 보고 대학이 점수 줄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차별적인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도 냈고 친구도 냈고 다 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학생하고 차별이 없겠죠. 과학 시마트강 참여했으니까 플러스 1점. 체육 한마당 열심히 했네 플러스 1점. 이 내용만 보고 판단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어머님들이 보실 때 우리의 자율활동 5가지 활동했네 대단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학에서는 이걸 보고는 역량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열식이라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참여 안 하면 이렇게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그걸 선생님께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신 이 모의국회에 이 학생이 열심히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율활동인데 모의국회 준비위원장으로 여당, 야당의 원구성 등 기획안 및 법률안 상정 등을 도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행사 전 한 달의 기간 동안 모의국회 진행을 위한 의지도 갖고 국회 본회의 영상도 수차례 반복 검토하였으며 여야 원구성 임원단도 모집하고 임원단과 함께 시의회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모의국회 행사 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법과 정의의 절차에 대한 간단한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로부터도 높은 수준의 모의국회 운영으로 극찬받을 정도의 어려운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적극성과 주도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학의 평가할 역량이 있겠죠. 학생의 주도성도 보여줄 수가 있고 정치 외교학에 대한 어떤 기본 아주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모의국회를 한번 경험해 봤다는 것도 앞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깊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또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지만 대학에서는 하나하나의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고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이렇게 역량 위주로 제가 평가하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고3 학생들은 내가 학생부를 보고 1, 2학년 때 건 어쩔 수가 없지만 3학년 아직 마무리가 덜 됐다고 하면 그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한 거 있다면 선생님한테 요약본도 좀 보내드리고 내가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저는 또 한번 다르게 바꿔볼 텐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바꿔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와 법 수업에서 배운 의회 정치의 실제 적용에 대한 관심으로 자치활동 시간에 제한해서 교내에서 처음 진행된 모의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모의국회 준비위원장으로 여당, 야당, 원구성 등 행사 기획 및 법률안 상정 등에 도맡았고 행사 한 달 전부터 정치학의 이해라는 책을 통해 정당의 역할, 이념적 특성 등을 익혔고 모의국회 진행을 위해서 국회 본회의 영상을 수차례 반복 검토하였고 모의국회 행사 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하기 위해 아까처럼 리플렛을 제작했고 원구성 임원단도 모집하고 시의회도 방문했다.
모의고시를 위한 이론적 탐구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전공 교사들로부터도 극찬받을 정도의 전문성과 주도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조금 더 아까 학생보다는 구체성이 조금 더 드러나죠. 정치 외교학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활동인 거죠. 학생들이 지금 많이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좀 더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독서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유튜브 당연히 간단히 검색하고 뭐 구글 검색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고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요즘 어떤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 준다면 대학에서도 아까 앞에 경우보다는 조금 더 정치 외교학에 좀 더 잘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특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세특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주로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겠지만 얘가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문학 수업인데 수업 태도가 가장 모범적인 학생으로 배울 전문을 미리 읽어오는 등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는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으며 작품에 대한 감상뿐만 아니라 비평을 하는데도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예, 칭찬 아주 좋게 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지를 저희는 보고 싶은데 그 근거가 뒤에 안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학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국어의 변천을 잘 이해하여 옛 문헌의 작품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선인들의 가치관과 표현 방법을 파악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칭찬은 많은데 칭찬밖에 없어요. 대학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학습 목표 몇 개 붙여놓고 얘가 이랬으니까 1등급 받았겠죠. 자, 최상위권 대학에서 1등급인데 이렇게 준다고 하면 얘 뭐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역량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앞에 있는 이 선생님의 어떤 평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비평과 감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로 혈의누나 무정과 같이 수업에 배웠던 작품의 전문을 읽고 혈의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자기가 알았고 무정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대한 여기 평가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학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이제 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점수를 플러스 1을 줄지 플러스 2를 줄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의 어떤 학생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들은 여기에 그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이후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문학 이론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문학 작품의 외대적 접근이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주요 학술 자료와 비평서를 검토하였다. 친일 문학론이라는 것을 정독 책을 읽으면서 또 저자의 역사적 비판 관점과 분석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구조주의와 역사주의 관점으로 친일 문학가의 사회 정치적 구속성을 재해석했다. 실제로 이 두 명이 다 친일 문학파거든요. 그 탐구 결과 나의 작품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리적으로 발표해서 동료평가에서 최고의 발표로 선정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갔고 학생의 역량이 좀 더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대학에서는 조금 더 앞에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수업에 단순히 참여해서 내가 했던 수행평가에 대해서 그냥 요약해서 수행평가 4개 넣는 것보다는 수행평가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부분에서 뭔가 여기서 좀 더 발전할 게 없을까 해서 더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독서를 하든 다른 탐구 활동을 하든 해서 추가해서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대학들이 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으로 해서 학생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더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요. 근데 각 대학들마다 역량의 어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업 진로 공동체라고 거의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보시면 조금 대학마다 이제 퍼센트가 약간씩 다르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 40%인데 동국대학교 두드림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름으로 50%를 보고 있습니다. 또 고대 안에서도 보시면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이게 뭐 거의 비슷한 진로 역량을 보시면 되는데 40, 40이지만 학업부서에서는 학업 역량을 50%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전형마다 약간씩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보는 역량이 약간씩 다르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고대를 낸다고 하면 내가 내신이 좀 좋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업 역량 쪽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도 CAU 융합형 인재가 있고 탐구형 인재가 있는데 탐구형보다는 융합형의 학업 역량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내신이 높으면 유리한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런 어떤 평가 요소별 차이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학에 원하시는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학에서 원하는 요소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마다 그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에 대한 이수도를 좀 중요시하게 보는데요. 동국대학교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의 다 공대 계열인데 공대 계열은 아무래도 물리학이 좀 많이 중요하게 보겠죠. 그래서 지원자 대비 1단계 합격자의 합격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면 예를 보겠습니다. 기계 에너지 로봇 공학과는 지원자들 중에는 한 93.6%가 물리를 들었다. 물리학 1을 들었다. 물리학 2는 89.6% 들었다. 근데 1단계를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 학생들에서는 100명 중에 97.1명이 들었고 100명 중에 94.2명이 물리학 2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물리학 1, 2를 좀 들어야 이 합격 확률이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핵심 과목, 권장 과목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과목들을 일단 들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1단계 요소다, 1차 요소다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업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심화 공부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과목별 독서, 수업 중 발표, 심화 탐구 보고서 제출도 하는 게 필요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한다면 그런 궁금증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학생은 지적 호기심이 많구나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고서나 발표 주제가 나의 진로와 연관될 수 있도록 좀 더 설정하셔가지고 보고서 제출하고 발표해서 좀 적극성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수업을 배우는데 실제로 가장 국어 세분 능력의 특기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어를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수행 과정에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발표하라고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전공이나 진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소재를 좀 삼아서 국어 역량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평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수업 시간과 관련한 독서 역량, 지적 호기심의 해결이 나타날 경우 대학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예전에는 독서 활동이 넘어올 때는 양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위해서 자료 준비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어떤 학생부를 정리하는 시간은 보통 학기 말에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만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수업하랴, 시험 내랴 뭐 이런 너무나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누가 기록을 조금씩 부분 해놓으시긴 하지만 마지막에 보통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내용을 했는지 미리미리 조금씩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내실 때는 요즘 많은 학교들이 뭐 자기 실적 평가서나 동료 평가서 아니면 수업 활동지
아니면 내가 수행 평가했던 내용들을 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낼 때 활동 요약본을 꼭 첨부하셔가지고 선생님께 내시면 선생님이 정말 이 학생이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런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기록을 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수행평가를 해서 1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께 그거 드리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평가를 학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100명의 10쪽을 언제 다 읽으시겠습니까? 딴 것도 많은데. 그래서 한 장 정도는 내가 했는 활동을 요약해서 나의 또 주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학생이 열심히 했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또 남아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분은 좀 더 열심히 활동한 학생으로 남아서 또 기록이 될 거니까 이런 부분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마다 이제 권장 과목들이 있으니까 선택 과목들 미리 선정하고 잘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입학 사정관을 하면서 또 대학에 고등학교에 또 많이 방문을 하면서 많이 듣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진로가 바뀐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 진로가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른들인 저희들도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뭐 학생들한테 진로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평가에서는 진로 역량은 어떤 식으로 많이 더 초점을 맞추냐 하면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 진로를 꿈꿨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탐구할 역량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이 학생은 통계학을 희망했다가 2학년 때 약학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융합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했던 통계학에 대한 관심을 더 강점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학을 가거나 아니면 경제학을 가거나 의학을 가거나 어딜 가더라도 요즘은 통계학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강조할 수 있는 차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약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또 어느 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대학마다 이제 그 권장 과목이나 핵심 과목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수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학 같은 경우는 화학하고 생명과학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약학에서는 평가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많은 대학들은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하는 대학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이런 기초 과목들에 대해서 기본 소양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된다면 꿈이 바뀌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또 자율전공이나 무전공이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더더욱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평가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진로 도배 학생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는 간호를 했으면 영어도 간호, 국어도 간호, 수학도 간호, 전부 다 간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호만 있는 학생들도 많았고, 의학도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의학,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대학들이 그런 걸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과목에서는 그 과목의 역량을 보여주고 소재로 해서 그 내용들을 좀 표현해 달라는 정도지 그 과목의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그 과목들에서 깊이 있는 학습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로가 강조되는 시대였다고 하면 요즘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있게 탐구해가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학생부 예에서도 보셨지만 문학에서도 그 학생이 하나 알고 거기에 더 깊이 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모습들이 국어도 보이고 수학도 보이고 영어도 보이고 과학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은 학업 역량이 다 비슷비슷하거나 또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낸다고 하면 차라리 진로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학과나 경향마다. 요거는 조금 다른 경우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은 중하위권 학교들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예전처럼 모두가 진로에 대해서 맞춰서 쓰는 학생부는 요즘은 좀 많이 안 하고 있다. 학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계학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즘은 이걸 종단 평가라고 하긴 하는데 1학년 때 했던 활동을 2학년 때 조금 더 깊어지고 3학년 때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러면 학생의 어떤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통계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 1학년 때는 도수분포표의 이산성, 정규분포의 연속성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탐구를 좀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이산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로 변환할 때 왜 시행의 수가 많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독서 활동을 통해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쭉 정의를 한번 했습니다. 3학년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하셔도 되고 넘어가는 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건 상관은 없지만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베이지안 통계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책을 읽으면서 고전 통계학은 이런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봤다라는 주제로 쭉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점차 깊이 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학생의 차별화된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아마 뭐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덜 하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 우리 학교는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서 내가 활동을 많이 하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대학은 고등학교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데가 아닙니다. 학생이 어떠냐를 보기 때문에 좀 시골의 학교인데 진짜 프로그램이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거기서 얘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정말 보여준다면 대학은 그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환경에서도 이만큼 노력하는 학생이 잘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의 깊이를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평가할 때도 A 학교는 여건이 좋은데 학생의 역량이 이 정도고 B 학교는 학생이 여건이 좋지 않은데 거의 비슷한 레벨이다 그러면 저는 B 학교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환경에서도 이만큼 커온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들어오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프로그램보다는 내가 그 작은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나 하나하나 깊이를 좀 더해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의 특징인데 이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44.4%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40% 정도고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기록이 많이 간소화돼서 내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요소들이 있고 또 교과 세특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형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방식이고요. 또 학교 폭력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학교 폭력이 있으면 합격이 힘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일부 대학들 학과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보통 많이 하는 게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 면접평가까지 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뽑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인데 서류평가 100%로 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하고 서류를 같이 운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도 면접만 서류하고 면접 같이 하는 전형도 있고 서류만 하는 전형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면접형을 좀 늘어가는 방식으로 변화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모집 인원 배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요 대학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하고 일반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면접 30%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면접 구술고사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수능 최저는 이 두 개, 세 개 모집 단위 빼고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형으로 해서 여기에는 수능 최저를 걸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선발하고 있고 4배수 하는데 작년보다는 1배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국제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해서 수능 최저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방식이고 배수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5라는 학업우수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계열 적합형으로 해서 수능 최저 없이 뽑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뭐 쭉 보시면 되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 학교들의 모집 단위 70% 커트라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부분 뭐냐 하면 서울대 일반이나 서울대 일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인문에도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잖아요. 국어 국문학과부터 해서 뭐 쭉 있을 겁니다. 그 학과들의 커트라인이 하나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학과들의 1등 하는 학과는 뭐 여기 위치하는 거고 마지막 하는 학과는 여기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학과별의 위치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학교선이겠죠. 근데 자연계열 학과를 다 펼쳤으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서 딱 보시면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 정도가 마지막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상치도 있긴 하지만 여기가 거의 끝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서울대 일반을 보면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많이 오해를 하죠. 나 2등급인데 그럼 서울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도 연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정도 등급은 되는데 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자, 이거는 어디가에 발표된 70% 커트라인으로 일단 본 건데요. 한번 여기서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교의 70% 커트라인을 볼 때 뭐를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고의 비율이겠죠.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일반고의 비율이 96.3%예요. 자사고 빼고 특목고 빼고 일반고하고 자공고만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70% 커트라인을 그냥 우리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고로 간다면 그거 믿어도 되겠죠. 믿고 그 등급 안에 들어가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서울대는 학생부를 되게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정말 잘 돼 있어야 뽑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1인데 인문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에 대한 편차가 심합니다. 학생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 일반을 보시면 일반계는 33.3%예요. 자, 그러면 학과에서 발표하는 50% 컷도 있고 70% 컷도 있겠죠. 우리 학생이 50% 컷 안에 들더라도 쉽지 않아요. 여기는 외고나 특목고나 자사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도 국제형 같은 경우는 41.3이지만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70%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대 활동 우수형을 내가 낸다라고 하면 70% 컷이 실제 내가 내는 고등학교 유형의 컷이겠죠. 그러면 그게 진짜 마지노선이다라 생각하고 지원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같은 경우는 안 보면 계열 적합 같은 경우는 인문이나 자연이나 아주 비율이 일반고 비율이 낮은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학생부가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고대 계열 적합은 안 내시는 게 맞겠죠. 일반고에서는. 차라리 여기 학업우수 쪽을 노리셔서 가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학업우수는 57%가 일반고 비율이기 때문에 나의 마지노선은 이 학교에서 발표한 50% 선이다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번 볼게요. 성균관대는 이번에 면접형이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실시한다. 근데 인적성 면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서강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가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볼게요.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습니다. 추천형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추천형은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이화여대도 한번 볼게요. 이화여대는 수능 체제를 조금 더 완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형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40% 정도 되고 한양대도 40%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들은 50% 컷이 있더라도 그게 일반고의 마지노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를 보실 때 단순하게 50, 70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이런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반고에서는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한 82%가 70% 일반고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중대 융합형 탐구형이 있고
그다음 네오르네상스 경희대께 있습니다. 경희대도 1단계 하고 2단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앞에서 보신 중앙대나 경희대나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대신 뭐 의예권에 이런 데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외대, 시립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다 없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중앙대는 2개 유형이 있는데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83%가 일반 자사고, 일반고, 자공고, 그 다음에 여기는 47%가 일반고, 그 다음에 경희대 74%, 시립대나 한국외대도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한양대, 중앙대 이제 탐구형 인재 빼고는 나머지들은 70%가 내가 가려는 학과의 컷 정도다라고 판단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학생부의 내용은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 또 염두에 두시고, 특히 한국외대 쪽에는 지원하실 때는 아무래도 여기는 외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의학 계열에는. 그래서 그 학과들은 내신이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대, 동대, 홍익대, 숙대 뭐 내용은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는 보시면 이제 일반고의 비율이 숙대는 조금 제외라고 본다면 이제 한 90%대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한 70% 컷이나 그 발표하는 컷이 거의 나의 이제 마지노선이다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주대, 전주교대, 이제 우리 지역 대학을 한번 보신다면 대부분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거의 다 없고요. 전북대 큰 사람 전형만 의치, 수, 약, 간호 이런 데만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대, 원광대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면 수능 최저가 의치, 약, 한 수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학교들은 보시면 대부분 여기는 이제 일반고의 비율이 90% 이상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 70%컷 정도를 보시고 조금 낮더라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황색 선으로 된 부분이 중위수라고 해서 이 학교들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큰 사람 인문은 대부분 보면 한 3점대 중반이다. 예, 평균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중위수가 거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은 한 4.1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를 한번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작년에 우리 전북자치도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그 경향을 가지고 6회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별로 어디에 많이 합격했고 어디에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통계를 해본 건데요. 자,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짤 때는 일단 고3 학생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지만 6월,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정시 내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파악해 보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정시로 해보니까 내가 이 정도 학교는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들은 내면 안 되겠죠. 그 학교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해서 마지노선으로 한두 개 정도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수시는 다 상향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가 자신 있다면 특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 학생부의 경쟁력을 좀 판단하셔야 돼요. 교과 등급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수학이나 물리가 필요한 학교를 가는데 내가 딴 거는 별로지만 수학하고 물리가 좋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 좀 더 강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탐구의 질적인 부분, 내가 뭐 좀 차별성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보면 내신으로 좀 뒤집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활동이 다 좋기 때문에.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하는 경쟁자들도 상당히 활동까지 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냅니다. 그래서 뒤집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중하위권 대학은 조금 더 내신으로 극복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교과보다는 한 2배 이상이 됩니다. 보통 학교들이 보면.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을 한두 장 정도는 최소한 확보하고 종합 전형 지원할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대학이고요. 고대, 서울대 뭐 이렇게 돼 있고, 세부 전형. 교과는 제가 까만색으로 뒀고 종합은 파란색으로 뒀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 횟수는 지원한 학생들 고대 23명이 지원했고
합격은 9명 했고 충원합은 7명 했고 불합격 7명에서 합격률은 23명 중에 16명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69.6%, 거의 70%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제가 70% 이상 되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안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할 확률이 70% 넘는 거는 일단 노란색으로 했고 합격 확률이 30%안 되는 경우는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으로 된 부분은 적정지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신이 1.0에서 1.5 정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노란색에 대한 안정지원, 왜냐하면 여기 80% 이상 합격하고 있으니까 최저만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안정지원 하시고 서울대 직위는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예. 상향지원 이렇게 해보실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2등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안정지원이 좀 줄어들죠. 여기에 가면 학생들이 연대 뭐 기회균형은 이제 대상자가 돼야 되니까 좀 힘들 거고, 나머지 교원대 학종으로 좀 되고, 그 다음에 경인교육대, 공주교대, 인문 쪽은 보면 좀 교대 쪽에 안정 지원을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합격률이 상당히 높음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1.5에서 2등급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공주교대 여기에 학종으로 안정 지원 해놓고 아까 보시면 위에 뭐 서울대, 성균관대 이런 쪽에 좀 합격률 낮은데 상향 지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 지원을 어떻게 잡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 1.5에서 2등급 학생이었고, 이제 2등급에서 2.5등급 가보겠습니다. 2등급에서 2.5등급을 가면 안정 지원이 더 줄어듭니다. 보시면 전북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을 조금 안정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동국대 교과라든지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여기는 7.7%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교과 성적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거 하나 잡아놓고 여기나 아까 앞에 있는 1.5등급으로 노릴 수 있는 내가 학종이 좋다고 하면 뭐 교대가 생각 있다고 하면 또 이런 데를 노려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표시라고 된 부분은 뒤에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1하고 2가 전부 다 합격률이 좀 낮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상향 지원이라는 거죠.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충남대 교과 내고 성신여대 교과 정도는 안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 교과 안정형. 나머지는 상향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주교대 이런 쪽은 종합은 적정선이다. 뭐 이거는 64%라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은 대학하고 전형만 보여드리지만 학교 가서 상담을 하시면 아마 선생님들은 더 많은 자료들이 세부적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로 해서 또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에서 3등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북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여전히 합격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 교과 전형 유형 지역 이제 1. 그 다음에 큰 사람 전형도 이제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네요. 이제 한 2.5등급에서 3등급 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좀 잡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많이 내는 두드림이라든지 동국대 두드림이라든지 아니면 숭실대 미래인재 전형 이런 쪽에는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종이라는 자체가 그 경쟁률 자체가 너무 높아요. 뭐 30대 1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안정만 잡는다고 하면 상향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에서 3등급 쪽에서도 이제 전남대 교과나 충북대 교과 정도를 안정하게 좀 잡고 나머지를 좀 노려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등급, 3.5등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지금 전북대 교과 전형이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광대 교과 전형, 나머지는 조금 더 상향 지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지원으로는 전주교육대 학종 일반 아니면 전남대 전북대 여기에 교과 전형 한번 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5등급 이하의 3등급에서 3.5등급 보시면 여기는 대부분 또 상향이에요. 상향이고 국립공주대 같은 경우는 학종 일반에서 아무래도 사범대가 좀 좋기 때문에 이쪽에 적정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5등급에서 이제 4등급으로 가보면 이제 전북대학교의 어떤 교과 전형이 이제 적정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아까는 안정권이 많았지만 이제 적정선으로 바뀌게 되고 원광대, 교과전형, 전주대, 조선대 이런 데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학종으로 좀 몰려 있는 가천대라든지 전남대, 진주교육대 이런 쪽은 이제 조금 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3.5에서 4등급 계속 보면요. 원광대, 학종, 군산대, 국립군산대, 교과, 원광대 이런 식으로 안정지원 잡으시고 지원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전형 여기 안정권이 뜨고 나머지는 좀 상향 지원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에서 5등급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에서 5등급 한 번 더 보면 이제 전주대 교과, 전남대 교과, 여수, 그 다음에 청주대 교과 일반 뭐 이런 쪽에 좀 안정권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상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등급도 좀 해봤는데요. 원광대나 전주대, 국립군산대, 전주대, 우석대 이런 쪽의 교과 전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북대학교 뭐 학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상향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넘어갈게요. 예, 이제 자연계열 한번 볼 텐데요.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의대가 수능최저, 의치수, 약의 수능최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좀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의대 1.0에서 1.5등급의 자연계열 보시면 하향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상향 아니면 적정입니다. 자, 전남대 광주 교과 지역 인재 여기는 아마 의치수 약 정도가 되겠죠. 여기는 보시면 한 40% 합격률이 있고요. 교과 지역 인재 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대나 이런 데는 경쟁률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한 25.7% 정도 되고요.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대일 수도 있겠지만 의대 아닌 학과들도 합격률이 많이 높지 않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신이 1.0에서 1.5이더라도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그다음에 경희대, 레오네상스, 가톨릭대도 보시면 여기 아마 의대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대 같은 경우도 합격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보시면 성균관대 학생부 교과의 학교장 추천은 상당히 합격률이 높았어요.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 맞추고서 의대나 이런 쪽에 합격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대 서울 교과 추천형도 보시면 83.3%. 그래서 교과 전형에 요 학생들의 강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노리셔서 해놓고 난 다음에 상향 지원하시라. 의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2등급으로 가보면 이제 아까 앞에 하고는 도수가 좀 다르게 여기 원광대, 익산, 우석대 같은 경우는 아마 한의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데 워낙 여기는 최저도 세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도 건국대 자기추천 이런 데도 합격률이 12명 지원해서 1명 하는 1명 합격한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어느 정도 잡아놓은 다음에 종합을 지원하시기를 이렇게 좀 희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등급에서 2.5등급입니다. 충남대 학생부 교과를 안정적으로 좀 잡으시고 나머지 학과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 KU 자기추천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합격하는 확률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셉니다. 여기도 참고하시고요. 밑에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희대 레오네상스도 2에서 2.5등급 아마 의대는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27명 지원해서 한 2명 정도 합격한 합격률이 낮은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 교과나 전북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합격률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에서 2.5등급은 이렇게 넘어가고 이 다음에 2.5에서 3등급 정도 되면 아마 거의 의치수약은 이제 빠졌다고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남대나 전북대 쪽에 거의 교과나 이 위주로 안정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좀 도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대 자기추천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2.4%밖에 안 되죠. 예, 여기도 좀 낼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숭실대, 홍익대 이런 쪽에도 합격률 한번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워낙 합격률이 또 자연계열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수시 6장을 전부 다 학종으로 쓰겠다라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교과를 일단은 어떻게든 잡아놓고 난 다음에 학종을 내야 되는데 이 학종의 합격률이 보시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여기도 보시면 단국대 천안이 이제 교과 안정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좀 더 상향이나 적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3에서 3.5등급을 가면 이제 전북대 교과 전형 쪽으로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좀 더 이제 상향 지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 예수대에 있는데 여기는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전주대 같은 경우가 이제 교과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 잡고 이제 나머지 좀 상향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5에서 4등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북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북대 교과 지역인재 1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학교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에서 4등급 자연계열입니다. 이제는 도수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보시면 또 국립공주대, 조선대, 교통대, 건영대 교과 전형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에서 5등급으로 가면 원광대, 국립군산대 교과 전형 일단 안정적으로 내시고 좀 상향 지원, 전북대나 이런 쪽을 노려보시는 게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대나 조선대, 교통대, 공주대의 교과 전형으로 좀 노려보시고 아까 보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위에 있는 학교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5에서 6등급을 보시면 일단 군산대나 원광대 이런 쪽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뭐 전북대 같은 경우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여기도 안정적인 거 잡으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의예과 위주로 해서 한번 봤습니다. 1에서 2등급 사이만 해서 자연계열만 해서 의예과 과들 나오고 있다는 한번 봤는데요. 일단 워낙 여기는 수능 최저가 높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세다 보니까 합격률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다 20%, 30%, 10%대고요. 적정선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치의과 여기가 30.6%였고 원광대 익산 약학과가 한 34%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교과 지역인재로 자유전공학부, 이거는 의대, 치대, 수의대는 아니죠. 그쪽인데 여기도 38.7%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전남대 광주 수의학과 한 52%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 조선대 치의학과 33%, 그 다음에 건대 공과대학 자유전공부 교과로 해서 50% 정도, 경희대 의예과 지역인재로 한 50% 정도 합격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기원 여기도 보시면 11명 내서 4명 정도 합격한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균관대 학생부 교과 학교다 추천으로 해서 10명 냈는데 5명 합격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앙대 의예과가 상당히 많이 합격했더라고요. 6명 냈는데 6명 다 합격했습니다. 종합 탐구형 인재로 해서 여기 우리 출신자가 많이 합격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마다 이제 안정적으로 좀 지원하고, 안정적은 대부분 교과가 많은데 교과나 뭐 종합도 안정이 있으면 한 2장 정도는 안정으로 지원하고 4장 정도는 이제 뭐 나중에 10년 뒤에라도 후회하지 않게 서울대 내고 싶으면 서울대도 한번 내보고요. 한번 찔러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마다 원하는 어떤 인재상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또 활동을 충분히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 만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시고, 충분히 그게 쌓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안정적만 잘 잡아놓는다면 상향은 이 학교 저 학교 한번 뭐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전략을 짤 때는 재수를 안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정은 잡아두고 가야 됩니다. 재수를 한다고 생각해도 안정을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을 것 같은데 3학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나중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이제 대입 지원관 3명이 있으니까 대입 지원관도 찾아주시고 아니면 학교장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많이 해주시니까 학교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